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24번에 굉장히 손상이 심한 발치와 70세 남자 환자고요. PMH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사용한 멤브레인은 그라프트 머티리얼로는 알로제닉 보온 슈오스 코티칼 칩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에이오스를 사용했습니다. 베리어 멤브레인으로는 오스빌더 OB2를 사용했고요. 흡수성 멤브레인으로는 오스가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임플란트는 TS3 SA를 사용했고요. 총 치료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개월 동안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팔로업 기간은 2022년 8월까지 3년 정도 팔로업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술전을 보시겠습니다. 페리징지발 스웨일링은 심한 상황이었고요. 모빌리티는 약 3도 정도의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리피칼 레디오그래프상에 보시다시피 광범위한 골 소실이 관찰되어 있고 치아는 이제 플러팅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T상으로 보았을 때 레비알 플레이트와 팔라탈 플레이트가 동시에 손상된 굉장히 광범위한 결손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발치를 시행을 했고요. 발치를 시행하고 나서 그라뉴레이션 티슈를 한 덩이로 제거하기 위해서 그라뉴레이션 티슈 부위에 절개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덩이로 그라뉴레이션 티슈를 제거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그라뉴레이션 티슈가 모두 다 제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시전을 주고 플랩을 엘리베이션한 후에 추가적인 그라뉴레이션 티슈의 이뉴클레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디펙트를 총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디펙트의 깊이나 너비 같은 거를 이렇게 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메저링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로는 어떠한 종류의 임플란트 그리고 임플란트의 길이를 선정을 하게 되겠고요. 임플란트의 위치는 버코팔라탈로는 대개 버칼에서 최소한 4mm 정도는 떨어뜨려서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것이 추후 형성된 신생골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리하겠고요. 임플란트의 수직적인 위치 또한 기본적으로 식립하는 임플란트의 깊이보다는 약 1에서 2mm 정도 더 깊게 식립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하는 그라프트 머티리얼의 리모델링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유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플란트하고 접하는 부위에는 다음과 같이 동종골을 이용을 해서 신생골 형성량을 최대치로 확보를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나중에 리모델링이 발생하는 위측 부분은 에이오스, 이종골을 사용을 해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라프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조골의 외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OB2 오스빌더를 사용을 했고, 보통 치은과 티타늄 멤브레인이 먼저 다이렉트로 컨택하는 것보다는 콜라겐 멤브레인과 컨택하는 것이 조금 더 힐링에 유리하기 때문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외측면을 드레싱했습니다. 수술을 완료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수술 후에 파노라마 상이고요. 자, CT로 보였을 때 다음과 같이 충분한 양의 협축골을 확보를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3개월 후에 오스빌더를 리무벌하기 위해서 2차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신생골이 잘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월이 무너진 상태인 경우에는 같이 리지드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것이 신생골 형성이나 치조골의 외형을 만들어주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술 4개월 후에 트랜스퍼 어비트먼트를 이용을 하고 PFM을 이용을 해서 최종 보철물을 장착을 하고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술 4개월 후에 파노라마 상이 되겠고요. 자, 아직까지도 치조골 외형이나 임플란트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술 4개월째 CT를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아직까지 방사선 투과도는 어느 정도 보이고 있지만 잘 형성된 치조골 외형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술전 CT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이 버칼 플레이트와 팔라탈 플레이트 모두 다 소실된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은 이것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리모델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없어지는지 아니면 이종골의 특성을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년 후에 팔로업이 되겠습니다. 버칼 측의 치조골 외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팔라탈 월도 그대로 잘 유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이 환자는 24번 부위에 버칼 플레이트와 팔라탈 플레이트가 모두 소실된 발치와를 가지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과 트랜스뮤코살 GBR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했고요. 본그라프트는 임플란트하고 접하는 부위는 동종골, 외측면은 이종골을 사용한 샌드위치 본 오그멘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결과를 최대치를 얻기 위해서 리지드 멤브레인, 오스빌더, 티타늄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큰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리지드 멤브레인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결과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케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